삶의 시간을 연장하는 법. 사춘기쯤 되어서야 인생이라는 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죽음이 추상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죽음은 끝없이 멀어 보인다. 자신의 삶도 언젠가 끝날 거라는 것을 알지만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은 1분이나 한 달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찰과 능력이 기분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 사춘기 동안 시간은 종종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듯이 보인다. 이토록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지루함이 존재를 휘감은 적은 없었다. 현재를 참을 수 없고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다. 깊은 잠에 빠졌다가 어른이 된 후에 다시 깨어났으면 하는 기분도 든다. 그러다가 어떤 날에는 반대로 사람이 우울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갑자기 의욕이 솟으면서 삶은 알록달록하고 감미로운 감정과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고 나서 첫사랑이 시작되면 시간이 다시 멈추어 선 것처럼 느껴진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 만남은 짧다. 오로지 순간만이 중요한 신생아 때의 시간 경험이 다시 찾아오는 듯하다. 사춘기가 지나면 정체되었던 시간이 질주하기 시작한다. 할 일은 더 많아지지만 하루는 더 길어지지 않는다. 가까운 미래는 쑤셔 넣을 것이 많은 작은 가방같이 느껴진다. 그리하여 어른이 되면 시계와 달력을 이용해 시간을 관리하려 한다. 청소년기에 무궁무진하게 보였던 시간들은 빠듯하기만 하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무나 무턱대고 사귀지 않는다. 우리의 소중한 저녁 시간을 혹시 지루하거나 불쾌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할애하는 것이 겁난다. 동시에 우리 인생의 지평은 다시 한번 넓어진다. 과거 방향으로 되돌아볼 세월이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선을 미래로 던지면 우리의 가능성이 더 이상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 동경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시간이라는 요인 때문이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은 불안한 발견을 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생일이 오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지나가는지. 물론 이제는 그런 축제들을 애타게 기다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생일, 크리스마스 등 모든 날들이 계속 속도를 높여가며 우리를 덮쳐온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현상을 기억의 기능과 연관짓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몇 년 지나지 않은 과거보다 학창시절의 일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일까? 오래된 기억은 빗바래져 지워져야 하고 새로운 기억은 생생하게 많아야 하지 않을까? 어린 시절 두뇌는 더 많은 기억을 입력한다. 그리고 이런 초기의 기억들은 세월이 흘러도 전혀 망각에 방치되지 않는다. 어떤 경험이 기억 속에서 세월을 딛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럴 수 없을지는 초기에 결정된다. 입력 후 몇 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기억이라면 보통은 영원히 머무른다. 그 때문에 여든 노인도 어린 시절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회상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유소년 시절의 경험들을 기억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유소년기에는 세상이 새로웠고 당시와 같은 변화를 나중에는 결코 다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첫 키스는 단 한 번이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많아질수록 경험들은 기억 속에 둥지를 틀지 못한다. 조금 달라졌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을 새롭게 기억하는 것은 두뇌의 효율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기간을 별로 기억에 남는 것 없이 지내면 기억 속에서 그 시간은 그만큼 짧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은 기억의 효율성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게다가 나중에는 두뇌의 노화까지 가세한다. 젊은 시절의 경험들은 기억이 잘 나는 반면 나이 들어서의 경험은 그 기억의 상들이 눈에 띄게 무뎌진다. 과거를 위한 잣대가 점점 흐려지는 것이다. 이건 단순히 더 오래 사는 법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길고 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을까?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의미 있는 기억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기술.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아니 아마 매년 느끼는 거 아닐까요?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나 생일 기다리는 게 정말 지루하고 길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냥 눈 한 번 깜빡하면 연말이 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그냥 기분 탓일까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생일이 오려면 달력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던 그 어린 시절의 시간과 이제는 연휴가 그냥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어른의 시간. 이 엄청난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실 그 해답은 물리학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심리학과 뇌과학, 우리 머릿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기억을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 방식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에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젊었을 때 우리 뇌는요, 말 그대로 스펀지 같아요. 세상 모든 게 다 처음이잖아요. 첫 등교, 첫 여행, 첫사랑, 이 모든 최초의 경험들이 뇌 속에 아주 촘촘하고 밀도 높은 기억의 숲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엄청 많으니까 그 시절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이 뇌의 효율성이 오히려 함정이 된다는 건데요. 어른이 된 우리의 뇌는 너무 똑똑한 효율성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어제랑 비슷한 오늘, 오늘과 비슷할 내일. 뇌는 이 반복되는 일상을 굳이 새로운 기억으로 하나하나 저장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라는 이름의 파일 하나로 팍 압축해버리죠. 그 결과 1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건 별일 없었음이라는 얇은 폴더 하나뿐이고 시간은 그만큼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회상절정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인생을 쫙 돌아볼 때 유독 10대와 20대 시절의 기억이 산봉우리처럼 불쑥 솟아있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그때가 인생에서 처음이 가장 많았던, 기억의 밀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시절이 우리 인생에서 그토록 중요하고 또 길게 느껴지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시간이 왜곡되는 원인을 이제 이해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흐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왜 그런가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엿가락처럼 늘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뇌가 더 많은 순간들을 이거 중요한데 저장해야겠다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시간의 길이를 늘릴 수는 있다는 거죠. 시간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들을 보면요, 우리가 주관적인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아주 놀라우면서도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의 뇌를 살짝 속여서 시간을 길게 느끼게 만들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4가지 기술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자동 항법 장치를 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가던 길 말고 새로운 골목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평소에 안 쓰던 손으로 양치질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늘 잠자고 있던 뇌가 이게 뭐지? 하면서 번쩍 깨어나요. 그리고 주변을 적극적으로 살피기 시작하죠. 바로 이 순간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던 시간이 의식적인 경험으로 딱 하고 저장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주 작게 만드는 경험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겁니다. 광활한 자연이나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는 이 압도적인 경험을 기존의 효율적인 일상 폴더에 집어넣지를 못해요. 그 순간 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이 거대한 자극을 처리하느라 시간의 흐름을 잊게 되고 현재라는 이 순간이 아주 강력하게 확장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했는지는 기억나는데 언제 어디서 했는지는 가물가물해지잖아요. 바로 이 출처 기억이 약해지기 때문인데 의식적인 관찰은 이 기억에 닻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실 때 딱 30초만 눈을 감고 그 향과 맛, 컵의 온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럼 뇌는 이 순간을 그냥 커피 마시기가 아니라 오늘 아침 창가에서 느낀 특별한 미각 경험으로 따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뇌를 그냥 사용하는 것과 적극적으로 재건축하는 것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익숙한 낱말 퍼즐 같은 건 뇌를 활성화시킬 뿐 새로운 신경망을 만들지는 못해요. 하지만 외국어나 악기처럼 뇌가 어렵다고 느끼는 학습은 새로운 뉴런 연결을 만들어내도록 강제합니다. 바로 이 고군분투하는 과정 자체가 시간을 늘리는 아주 밀도 높은 기억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셈이죠. 위대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이 통찰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정말 가슴 아프게 요약합니다. 새로운 경험 없이 관성에 젖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은 어떻게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기술들은 단순한 요령이 아니에요. 이건 시간의 승객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 기억의 설계자가 되겠다는 근본적인 태도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바꿀 순 없지만 시간을 느끼는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시간을 연장한다는 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처음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깊이 현재를 살아가며 또 얼마나 풍성하게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저장 버튼을 누를 당신의 순간은 무엇인가요? 결국 더 많은 사건을, 더 깊은 경험을, 더 충실한 기억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주관적으로 길고 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